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외교부 장관님께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재인상을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올리기 전까지 우리 장관님이나 또는 산업부 장관님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벤스 부통령하고 면담을 할 때 벤스 부통령이 쿠팡 얘기는 했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벤스 부통령 간에도 이 소위 그 투자 문제 또는 관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외교 관행을 보면 사전에 실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예를 들면 왜 이 한미 전략 투자에 관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지 또는 언제 되는지 또는 빨리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고 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게 안 됐을 때 뭐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건데 사전에 그러한 움직임은 잘 관측이 안 됐던 거죠.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외교 방식과 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지금 이제 X,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예, 이슈에 뭐 대해서 잘 알려진 일이죠. 사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메시지를 보면은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이제 입법 과정 필요 없이 미일 간의 투자 문제에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 공사도 설립이 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그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그게 2월 8일 날 이제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이제 구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이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재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뭐 저도 법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법안을 현재 국회 6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정법이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기재위에서 지금은 이제 재경위로 바뀌었나요? 거기서 인사청문회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면은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 사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은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24시간 만에 다시 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입법 과정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올해 예산에 이 한미전략투자법이 통과되면은 설립하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 1조 1천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네,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은 그건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미국 측에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지만은 이러한 외교 문제 또는 통상 문제, 투자 문제는 양국이 같이 걸린 건데
특히 미국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은 마치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회가 또는 뭐 여당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그게 미국과의 관계 형성이나 또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자국의 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고 또 기존의 관행을 보면 거쳤어야 될 그러한 사전 신호나 절차도 전혀 없이 나온 메시지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더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 장관님 말 좀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이제 한미 뭐 상호 관세가 됐던 또는 투자 문제가 됐던 이 협의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그 뭐 회의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고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쿠팡 건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 외교부가 현재 통상 외교 기능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사관의 상무관이 됐던 또는 우리 산업부가 됐던 또는 재경부가 됐던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외교부하고 각 층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의 대응 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간의 그 건강한 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그 의견이 다른 국내적으로 다른 분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절감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이런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도 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조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그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외교부가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유받고 실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시작은 지금 일단 재공관을 재창조하겠다는 방안을 국무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에 따라서 공관장들이 그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의원님들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관 업무를 대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